예전에 그 서른도 선생님이 환희 씨 고음 낼 때 조금 트롯은 조금 팍 열어서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롯 가수들에게는 이렇게 또 뵌 적도 있고, 예, 그또 이런저런 또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종합소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승에서 또 어머니께도 그렇고 고마운 이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팬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 고마운 마음을 담으려고 했었던.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노래 같지 않고 환희 씨가 이제 뭐 어떤 노래의 어떤 가창력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여지껏 한 노래 이걸 통해서 좀 뭘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얘기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어요. 느낌은 그냥 얘기하고 싶다. 그냥 담백하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고백과 같은 느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결승이니까 더 강렬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시는데 환희 씨가 또 하고 싶었던 선택이죠. 이 고맙소를 선택한 것도 아마 좀 이 노래를 해야겠다라고 고마움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얼마 전 그 뭐 이 고맙소 듣다가 막 마음이 와닿아서 선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디테일하세요. 명명님이 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녹음실에서 섬세하게 세공하듯이 부른다. 그런 가창자들이 좀 다르게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예, 녹음실에서 부르는 아주 디테일하게 마이크 앞에서 부르는 느낌이 있고 아주 대극장용 콘서트 현장에서 관객들에게 축 뻗어서 내는 가창 기법을 좀 달리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죠. 뭐 그날의 시스템에 따라서 또 모니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인이어를 이렇게 만작만작하잖아요. 모니터가 또 잘 안 들리면 소리를 좀 밀게 돼요. 좀 모니터에서 내 소리를 디테일하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그거는 이제 가수들이 스스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잘 몰라요. 진짜 뭐 감기 걸렸거나 이러면 사람들한테 티나지만 대중들에게 조금 약간 잘 소리가 안 걸리네 이러면 조금 더 걸어서 소리를 내고 그냥 툭 내도 그냥 소리가 쭉쭉 뻗네. 그러면 아주 작은 소리로도 그냥 그날은 뭐 그냥 신나게 노래하는 날 약간 그게 그날 좀 다릅니다. 거의 뭐 컨디션 난조 없는 가수들도 그 디테일한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그날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이렇게 환희 씨하고 같은 나이대니까 좀 많이 느끼는데 환희 씨는 컨디션을 거의 안 타는 그 안에서 자신이 테크닉으로 좀 조절해서 안 타는 것처럼 티를 절대 내지 않는 그러니까 늘 같은 컨디션인 것처럼 불러내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알아요. 오늘은 이 정도,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고맙소가 오히려 좀 이렇게 이 레코딩으로 들으면 정말 좋을 법하게 디테일하게 또 불러냈네요. 이게 오히려 녹음실에서 부른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를 뒤에 클라이막스에서 쭉 뽑아낼 수 있게 완성해낸 긴 호흡을 가진 곡으로 고맙소를 불러냈네요. 윤희준님, 울티마로체 이후로 가능성을 발견했죠. 진짜 최고의 가능성을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라틴 팝 같은 어떤 그런 매력, 그렇죠? 스페니쉬한 그런 정열적인 음악, 그렇게 이제 트로트랑 같이 합쳐져서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참 잘 없었어요. 진짜 서구적인 어떤 그 음색 톤을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 이 울티마 노체에서 그 매력이 확 피어올랐잖아요. 발전적인 방향, 앞으로의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퍼포먼스 스테이지, 매력적으로 섹시하게 콘서트 현장을 다 아우를 수 있지. 이런 음악을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 환희 씨만의 어떤 매력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음악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지 않나. 미국 뉴욕 뭐 이 정도였잖아요, 환희 씨가. 근데 이제 또 약간 남미로 내려와도 된다. 남미 쪽의 어떤 매력과 한국의 트롯의 어떤 그런 진한 정열적인 느낌이 만날 수 있겠다. 그러면 환희 씨만의 아주 그런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그런 색깔이 독보적인 색깔이 나올 수도 있겠다. 울티마 노체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섹시한 이미지가 있어서 라틴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원데이님, 그죠? 그게 이제 이 리듬감과
더해져서 말이죠. 이 무대는 초대 가수였다. 저는 이 무대에서 유인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초대 가수인 것 같아요. 예, 약간 국민 가수가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되게 안정적이고 멋진 프로페셔널한 무대였고, 이게 환희 씨가 또 이게 요걸로 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또 활동을 해주시겠죠. 예, 아시아에서 탑 아니겠습니까? 미미님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요. 한 편의 뮤지컬을 관람한 느낌이었다. 명님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약간 뭐 이렇게 별밤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약간 레슨 시간. 왜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디테일하세요. 거의 요즘에 제가 이게 음악적으로 막 깊이 있게 얘기할 만한 곳이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쉽게 얘기를 하지 막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뭐 금방 뭐 집중을 안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디테일하세요. 거의 전문가급. 와,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진짜 정말 한 리스너, 정말 제대로 된 리스너 분들이시기 때문에 환희 씨 음악에 있던 가치, 매력을 좀 제대로 알고 계시는구나. 예전에 그 서른도 선생님이 환희 씨 고음 낼 때 조금 트롯은 조금 팍 열어서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롯 가수들에게는 이렇게 그게 공감은 갑니다. 서른도 선생님 한번 또 뵌 적도 있고, 예, 그것도 이런저런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바리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가고 저보다 음역대가 훨씬 더 넓으신 분이에요. 저는 음역대가 좀 이렇게 개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음역대에서 환희 씨가 넓은 음역대를 개발을 해버리니까 그 고음도 소화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고음이 테너 고음들에 비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잡고 가기 때문이에요. 잡고 가야 그 고음이 나니까. 왜냐면 원래 중저음역대 가수니까. 근데 그게 난다는 것, 저런 클라이막스가 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는 안 나요. 사실 아무리 개발을 해봐도. 근데 환희 씨는 그걸 테너들의 고음도 내버릴 수 있으니까 그 피지컬로 그렇게 내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음역대를 이렇게 낮춰서 미워도 다시 한번처럼, 그러면 그냥 팍 그렇게 고음도 아닌데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하이 바리톤 정도? 하이 바리톤에서 약간 미들 바리톤처럼 약간 거기,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냈었던 And Did It My Way 했었던 거기 음역대에서 조금 환희 씨가 클라이막스에서 좀 더 고음을 내도 요. 거기서 하면 시원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환희 씨가 낼 수 있는 기존의 곡에서 조금 음역을 낮춰서 시원하게 내버리면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처럼. 그러면 진짜 그게 나오죠.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거보다 더 고음을 원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더 고음을 원해요. 그런 중저음의 매력적인 아주 그런 것보다 더 고음을 원해요. 짜릿한 고음을 더 원한다고요. 경연에서는 더 그렇고 콘서트 현장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환희 씨가 그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리고 가능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짜릿한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고, 지금 좀 낮아도 돼. 낮춰서 좀 시원하게 그냥 쫙 울려서 소리를 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울티마 로체 좋잖아요. 완전 매력이 나오잖아요. 이제 환희 씨만의 그 성인 가요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덜트 컨템퍼러리 음악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매력을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대중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한 몇 년 안 걸릴 것 같다. 그 매력은 이제 점점 더 많은 방송과 대중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이런 음악이 이렇게 매력이 있었어? 그게 답이었군요 하면서 이렇게 또 숨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그렇게 해주셨었는데, 비슷한 생각이다라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공감해 주시니까 또 약간 뿌듯해지고, 서른도 선생님이 환희곡에 대해서 또 약간 부정적으로 심사평을 했던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는데, 아마 이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불모지에서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좀 또 새로운 장르도 같이 접목도 하고, 그래서 멋진 음악들을 탄생시키셨던 분이시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되려면 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원래 그런 캐릭터시구나. 아들도
자기가 그 어떤 트롯이나 음악 도전 중인데 한 번도 자기 조언해 준 적도 없다.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딱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잘 되라는 의미가 좀 이렇게 또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렇게 또 얘기하시느라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부분을 찍고 가자. 약간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신 게 아니셨을까?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 넘어오려면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아버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옛날 아버지, 예전에 아버지 그런 또 우직하신 그런 느낌이시고 아마 제대로 넘어왔을 때는 뭐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 울티마 그쵸. 뭐 그때 심사평이라는 게 뭐 쉽지 않죠. 이현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울티마 로체는 이제 저는 앞으로의 음악 세계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방향성. 막 트롯이든 뭐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줬다. 라틴, 스페인 쪽의 어떤 그런 강렬한 음악과 환희 씨의 퍼포먼스와 목소리가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매력이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되는 음악이잖아요. 그거를 전 오히려 찾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희 씨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완전 빅밴드 오케스트레이션이랑 진짜 제대로 그 쿠바 남미의 막 삼바 리듬이랑 막 이거 있잖아요. 그냥 퍼커션이랑 막 제대로 리얼 라이브에 환희 씨가 콘서트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도 이게 여러분들하고 아주 깊은 음악적인 또 이야기들 같이 나누니까 참 즐거운 또 주말밤이었고요.